본 방송은 영화 I Feel Pretty 스포일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IPL 프로 I Feel Pretty에 에 대한 스포일러가 그대로 읽으면 돼요. 본 방송은 영화 I Feel Pretty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보고 싶은 척하고 싶은 분들께서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권합니다. 추천드립니다. 읽으라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막 자, 요걸로 한번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 본 방송은 영화 I Feel Pretty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덕후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산입니다. 네, 이번 방송도 역시나 지조가 없습니다. 너무하네. 언제 오는 거야 이 사람은? 내가 안 보고 싶나 봐. 오긴 오는 거예요. 저희 지조 없이 방송하기가 힘드네요. 참, 네, 줄거리 설명해준 사람도 없고 인트로 할 사람도 없고요. 지난번에는 인트로를 그래도 따놓고 갔잖아요. 네, 미리 녹음하고 우리 이거 할 거니까 미리 녹음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네, 저희가 이번에는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게스트도 그래도 모셨죠. 네, 게스트 분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활약하고 가셨는데 너무 활약을 제가 아쉬워하시- 막았어요. 너무 아쉬워하셔가지고 또 자꾸 지조님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지조 돌아와 그러니까. 네, 잘못하면은 자리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영화는 I Feel Pretty입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지금 롯데시네마에서만 상영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를 사실 보기가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다행히도 롯데시네마에서만 상영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영 횟수 자체는 좀 괜찮은 편인데 영화의 규모에 비해서는 시간대도 많고 그랬나 보네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개봉한 영화들이 되게 굉장한 영화가 좀 그나마 있어서 사실 노출도 많이 안 돼서 사람들이 잘 모르죠. 네, 그렇죠. 네, 지금 롯데 단독 개봉이고 맞아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롯데가 뭐 수급해 와서 배급하는 것보다 배급 대행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힘쏟는 느낌은 아닌데. 네. 네. 그리고 뭔가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거 묻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 에미 슈머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죠. 별로 안 별로 안 유명해요. 유명해요. 뭐 음. 오히려 미셸 윌리엄스 맞죠? 네, 네. 미셸 윌리엄스. 미셸 윌리엄스가 그나마 그 영화 안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미셸 윌리엄스가 주인공으로 내세워진 영화가 절대 아니라서 그렇죠. 에이미 슈먼은 별로 안 유명해요, 한국에서. 네.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할리우드 코미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미디 영화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명한 배우들이 안 나온 영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버짓이 작을 것 같은데 버짓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어느 정도 되나요? 진짜 놀래지 마세요. 그 아주 노출 저렴하거나 아주 비싸거나. 네, 노출된 정보만 알려드리는 건데 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따로 또 디깅을 좀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작비가 3,200만 불이라는 거예요. 350억. 이게 무슨 350억짜리 영화야? 뭐 배우가 대배우도 아니고 스타급 감독이나 뭐 작가도 아니고 CG도 없잖아 심지어. 그렇죠. 그리고 뭐 나오미 캠벨 때문일까요? 아 맞아, 나오미 캠벨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미 캠벨도 거의 무슨 카메오 같은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미셸 윌리엄스 때문인가? 에이미 슈머가 너무 많이 요구했나?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제작비가 350억 정도 된다고 뭐 박스오피스 모조에는 기재돼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4월 20일에 한국보다 한 달 반 전에 네. 개봉했는데 와이드 릴리즈했어요. 3,440개관. 음. 그러니까 이런 급의 영화 치고는 굉장히 와이드 릴리즈를 한 거죠. 무리해서 폭망.
개폭망. 거의 역대급 폭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P&A 그러니까 광고 홍보비를 극장에서 3,400개관에서 깔려면 와이드 릴리즈를 하려면 거의 영화 제작비만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300억 정도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총 영화를 미국에서 제작하고 까는데 한 600억 이상 쓰고 박스오피스는 5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망했다는 거죠. 한 절반 정도밖에 안 가잖아요, 제작소로. 그렇죠. 절반도 안 가죠. 완전 폭망했습니다. 그래서 에이미 슈머가 원탑 영화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자기의 연기력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다른 이유를 자꾸 찾는다 이걸로 비난받고 있어요 요새. 그 넷플릭스 스페셜도 망했잖아요. 네? 넷플릭스에서 스페셜 했는데 제가 에이미 그것도 슈머? 이제 완전 스탠드업이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잘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로튼토마토에서 완전 점수가 꽝이거든요. 당연히. 맞아요. 며칠 전에 에이미 슈머가 인스타에다가 로튼토마토나 뭐 이런 미국 크리틱들, 영화 평론가들의 80 몇 프로가 백인이고 남자다.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얘기를 데이터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댓글이 근데 엄청 냉정해. 에이미 슈머 이거는 그런 크리틱이 화이트고 80 몇 프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가 fuck이라고. 영화가 쉣인데 무슨. 영화가 좀 많이 유치해요. 저는 안 그래도 기준을 그냥 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런 느낌의 영화겠구나라고 생각을 미리 하긴 했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유치한 느낌? 좀 모든 사람들이 너무 선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다고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이슈가 이 영화에서 다룬 이슈가 굉장히 외모지상주의, 뭐 자신감, 페미니즘 이런 거랑 관련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원더랜드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과하다고 해야 되나? 그 자신감을 그렇죠. 통해서 얻는 그 소득이 너무 과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거의 이해가 마법 안 되는. 수준. 그렇죠. 매직. 마법이라고 하잖아요. 매직. 네. 어쨌든 굉장히 높은 생각보다 높은 제작비. 네, 와, 그렇네요. 그리고 영화의 사이즈나 요즘은 이런 로맨틱 코미디 이건 로맨틱 코미디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코미디류는 와이드 릴리즈를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로맨틱 코미디 많이 요새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잘 안 하고 3,000개 이상 관에다가 돈을 쏟으면서까지 개봉을 일단 안 하죠. 왜냐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사실 그런 코미디도 특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이 촬영했던 이유는 이제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건데 수익성이 있어서였는데 네, 이제 뭐 잘 바르지 않아도 이제 제작비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 조금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작비 그렇게 막 저렴하지도 않으면서 뭐 모르죠. 나중에 VOD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가져갈 수 있긴 한데 네. 사실 저는 이 감독이 이 영화 감독이 에비콘하고 마크 실버스틴이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이 이제 각본을 했던 영화들을 좀 재밌게 봤었어요 옛날에.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네, 뭐 하우 투 비 싱글도 되게 재밌게 봤고. 네버번 키스트. 드류 베리모 나오는 거 그것도 뭐 나쁘지 않았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로맨틱 코미디 이쪽 장르에 있어서는 나름 유명하고 어느 정도 잘 찍는다, 뭐 잘 쓴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별로였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확실히. 에이미 슈머가 큰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영화 그 제작 라이팅 그러니까 자체. 이제 그 배우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제작하는 과정에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뭐 시나리오 만지거나 아니면 그냥 조금 더 산업적인 부분이었는지 프로듀서로 참가하긴 했는데 이게 에비콘하고 마크 실버스테인 이 두 공동 감독인데 네. 감독하는 건 처음이래요. 이때까지 작가로만 활동했었고 거의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돈 주고 이런 거 있는데 써줘. 이런 식의 작가로 계속 활동하다가 이거는 자기네들의 아이디어로 디벨롭 시작돼가지고 감독을 이건 우리가 무조건 해야겠다 하고 이거 투자할 때를 찾아서 만든 영화래요. 근데 에이미 슈머가 스크립트를 보고 일단 사랑에 빠져서 내가 하겠다라고 거의 캐스팅도 쉽게 했다고 하고 그래서 에이미 슈머는 개그 요소들 있잖아요. 대사 같은 거 나중에 그 개그적인 요소만 조금 웃기네요, 추가했다고 진짜. 합니다. 네, 그 개그들이 내용을 바뀐 건 아니고 네. 개그 요소만 바꿨다고 하고 저는 에비콘하고 마크 실버스테인이 어디 초청돼가지고 얘기하는 영상을 봤었는데 둘이 아주 감독 데뷔한 것 때문에 신나 있더라고요. 둘이 무슨 사이예요? 근데 저 그런 건 안 찾아봤거든요. 학교 같이 다녔대요. 그냥 그런 사이예요? USC 영화 학교를 같이 졸업한. 아. 네. UCLA 우수합니다.
UCLA가 더 낫다고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들으면 UCLA 영화과 나온 줄? 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도 않지만. 네. 네,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개봉을 6월 6월 6일? 네. 6월 6일. 네, 6월 6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봉을 해서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한 대략 9일 정도 개봉한 지 지난 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관객 수가 15만 명이에요. 뭐 아무래도 롯데 시네마에서만 단독 개봉하는 그런 영화다 보니까 뭐 관객 수 잡기가 쉽진 않은 거 알지만 저도 영화 볼 때 사람들이 되게 없었거든요. 5커플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웃던가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웃었어요. 웃기는. 저는 평일 저녁에 봤거든요. 강남 여기에서 봐가지고 네.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는. 음. 근데 영화관이 작았어요. 100석. 많이들 웃으시던가요? 웃던데 저도 웃던 때도 있었긴 했지만 네. 제 남들이 운전 저는 정말 못 웃겠는 장면도 아.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영화가 보면은 정말 공감성 수치를 자극시키는 그런 영화예요. 이 공감성 수치를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미선님 위해서 설명하자면은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 보면은 어떤 장면에서 주인공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을 해가지고 수치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는 내가 공감을 하면서 그 상황에 내가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끼면서 수치감을 내가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상한 비키니 콘테스트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저 그 안, 부분에서 막 저 안 웃겼어. 좀 괴로웠어요. 비키니 콘테스트는 그래도 글쎄요. 뭐 이거는 내용적인 얘기니까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얘기할까요? 근데 공감 수치를 자극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뭔가 웃기려고 만든 장면인데 사실 불편해서 안 웃긴 장면도 있기도 했고, 네. 네. 예. 그리고 뭐 외모적인 걸 떠나서 웃긴다 이건 재밌는 대사야라고 했는데 그냥 안 웃긴 것도 있어요. 네. 그렇죠. 유치해서. 맞아요. 유치하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촌스러워요. 약간 뭐 옛날 영화 같죠. 네. 너무 옛날 90년대 영화 같아요. 네. 90년대 약간 특히 뭐 TV 영화나 막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뭐 40살까지 못 해본 남자. 뭐 이런. 그렇죠. 근데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는 그래도 이것보다는 조금 나았어. 어느 정도 뭔가 공감이 될 만한 좀 적나라한 현실을 드러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좀 그런 게 좀 저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네. 어쨌든 그러면 그럼 영화의 내적인 부분에 들어가 볼까요? 네. 예. 고고. 이제 르네 베넷이라는 살짝 통통에서 퉁퉁 사이에 있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살을 빼려고 스피닝이라고 보통 하죠. 그 클래스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되게 창피하게 그 자전거에서 떨어져 내려가면서 머리를 다쳐요. 근데 머리를 다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 얼굴이 되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자기 얼굴이 갑자기 변했으니까 이게 뭔가 마법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똑같은 예전과 똑같은 모습의 그냥 사람인데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주인공이 엄청나게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아름다워졌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원래 꿈꾸던 화장품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화장품 회사에 있는 이제 리셉셔니스트 뭐라고 하죠? 보통 안내원? 뭐 자막은 그렇게 안내 직원으로 네, 안내 직원 같은 그런 걸로 이제 자원을 해요. 원래 보통 그런 리셉셔니스트 같은 경우는 얼굴이 엄청 예쁜 여자분들이 항상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자신감을 통해서 사실은 그 직업을 가지게 돼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지원을 했을 때 면접관들은 뭐야 이 여자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이런 반응이었는데 워낙 잘못 온 것 본인이 같다. 이런. 네, 워낙 본인이 막 자신감 넘쳐서 저 같은 얼굴은 사실 모델을 해도 되는데 저는 이 회사에 너무 가고 싶다는 그런 애사심이 커가지고 사실 이거에 지원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 특이하고 재밌는 사람 이런 표정으로 보고 결국에는 이제 애사심을 존중해가지고 이 직업을 그건 일단 가져요.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또 이유 하나 있는데 이제 그 화장품 회사에서는 원래 이제 굉장히 그 고급 화장품으로 이렇게 유명하면서 릴리 르클레어였나 이름이? 네, 맞아. 네. 릴리 르클레어. 네, 고급 라인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유명하지만 이제는 약간 그 일반 사람을 위한 그런 제품을 조금 맞아요. 타겟. 개발하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서 에이미 슈머 이렇게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시점에서는 그걸 때문에 그 사람을 취업시키는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자신감 때문이었지만 동시에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 아내 직원이 이제 마치 회사의 얼굴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일반인을 위한 그런 화장품을 하려고 하면서 조금 더 일반인처럼 생기는 그런 아내를
뭐 저는 그게 미셸 그렇게 윌리엄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릴리 르클레어의 CEO로 있는 그 사람한테는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은 창립자가 자기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이렇게 대중적인 화장품을 만드는데 넌 지금 이것까지도 고급스럽게 하는 정신 못 차리냐. 넌 지금 타겟이 대중인데 왜 이따위로 하냐라고 혼나잖아요. 미셸 윌리엄스가. 그래서 나는 고급진 거 하고 싶은데 이런 거 하기 싫다는 시기였는데 할머니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잘 하자고 한 뒤에 있던 상황이니까 미셸 윌리엄스가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도 계속 요청을 하잖아요. 에이미 그렇죠. 슈머한테 조언을 구하지. 너네 같은 애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돌려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런저런 의미도 포함됐을 수도 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직업을 가져가지고 워낙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 회사에 들어온 손님들이 와가지고 뭐야 나 잘못 들어왔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거 네. 너무 어이없었어요. 사실 그 좀 장면이. 그렇긴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일어나는데 워낙 매력이 있게 보이고 그리고 또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수긍하게 되고 뭔가 이 사람 괜찮은 것 같다. 왜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무식하면 용감하다 같은 느낌으로 뭘 잘 몰라도 나 이거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은 듣게 되는 그런 거 같이 비슷하게 이 사람이 별로 안 예뻐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있어 보인다는 그치, 느낌으로 얘뭐 있나? 네, 막 그런 느낌으로 좀 대하기 시작해요. 그 미셸 윌리엄스 남동생 그 잘생긴 애도 네. 그런 식으로 끌린 것 같아요. 맞아요. 얘한테. 관심을 가지게 된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없던 스타일이니까 주변에 맨날 브라질 섹시한 모델이랑 이제 어울리다가 없던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에미 슈머, 르네 베넷은 이런 자신감을 통해서 또 남자친구도 생기게 돼요. 세탁소 같은 데에서 만난 남자였는데 그 부분도 사실 되게 웃기고 공감성 수치가 되게 강해요. 거의 재밌었어요. I Feel Pretty에서 재밌는 장면들은 거의 이 에이미 슈머하고 에이미 슈머 남자친구하고 둘이 나오는 장면들. 맞아요. 그게 가장 재밌었어요. 차라리 그것들을 조금 빼가지고 로맨틱 코미디로 했었으면은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좀 자신감이 살짝 부족한 스타일의 성격인 것 같은데 좀 여성스럽고. 네. 에미 슈머가 워낙 자신감이 넘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야 이 여자 이 미친 여자 거의 이 수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 여자 보고 르네 보고 그 장면 제로 갔어요. 당신이 좀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나중에는 그 자신감 때문에 약간 반하게 되는 그런 우연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에미 슈머 역할이 워낙에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관점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 미셸 윌리엄스가 맡은 에이버리 르클레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보스턴이었나요? 어디였죠? 갑자기 네, 보스턴이요. 보스턴에 있는 어떤 행사장에서 자기들 세컨드 브랜드를 론칭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해줄 것을 부탁을 하게 돼요. 사실 이거부터가 조금 Unbelievable. 아니 어떻게 리세셔니스트에 있었던 사람을 그런 식으로 갑자기 하는 것도 되게 웃기고 그런 관점을 제공할 만한 사람이 정말 없을까? 그건 되게 단순한 건데 진짜로 그런 엄청 중요한 행사를 그러니까 엄청난 걸 맡기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일부러 자기 전용 비행기에다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지고 나중에는 너 없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굉장한 기회를 주는 건데 네. 줘서 데리고 갔는데 그 에이미 슈머가 머리를 띵 하고 다시 맞아서 그 환상이 갑자기 걷어져 나가는 거죠. 매직이 깨지는 거지. 네, 그래서 자기 원래 모습이 보이고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자기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모르고 그 마법이 정말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막 울부짖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못 알아본다고. 사실 그것도 되게 공감성 수치이자 웃긴 부분들 항상 여기 나오는 코미디 중에 하나가 갑자기 예쁘게 변했다고 믿었을 때도 막 친구한테 가지고 나 누구게 막 이러잖아요. 나 그 사람이야 나 르네야 사실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변하고 난 뒤에도 저 알아보는 거 보니까 제가 정말 못생겼었나 봐요 막 이러면서 막 울잖아요. 그리고 바로 돌아가는 비행기 타버리고 중요한 그 PT가 있는데 그걸 네. 깨고 가는 거지. 네. 약간 그 부분에서 뭔가 이 주인공한테 조금 실망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그 부분을 약간 추가하자면 그 미셸 윌리엄스는 그 발표하는 것을 안 보여줘서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미셸 윌리엄스의 캐릭터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아크 같은 것은
중간에 이제 뭔가 조금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너무 쉽게 풀린 저도 느낌이. 미셸 윌리엄스 캐릭터가 되게 아까웠어요. 네, 그 캐릭터 어떻게 보면 되게 흥미로운 캐릭터거든요. 네. 부잣집 여성이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생겼는데 성공했고 네. 학교도 뭐야 법대 나왔지. 왓슨 스쿨 나왔다고 얘기했었어요. MBA 하고 아 법대 그거 나왔고. 이제 그 비즈니스 학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데 네. 하나이거든요. 트럼프도 나왔잖아요. 네. 아 네. 갑자기 추락해주는 왓슨의 지위. 왓슨 별로네요. 근데 그래서 그런데 목소리가 막 이래. 잘 흉내내시네요. 똑같지? 저는 근데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그 목소리. 근데 이제 너무 귀여우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 약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카리스마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게 컴플렉스. 컴플렉스다. 이쁘기만 하단 그런. 음. 누가 봤을 땐 뭐든지 완벽한 사람도 이런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할머니가 원하는 걸 자기가 세컨라인에 그 화장품 세컨라인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도 자기가 굉장히 컴플렉스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런 거가 에이미 슈머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하니까 그거를 같이 해내가는 모습이 좀 더 재밌는 캐릭터긴 한데 그러니까 그 아까워. 둘을 약간 둘만의 우정이라든지 아니면 둘이 그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한다든지 그런 거가 조금 더 에피소드가 있다면 더 재밌었을 텐데 미셸 윌리엄스 캐릭터는 그냥 일방적으로 에이미 슈머 캐릭터한테 의지하고 그 다 잘해주고 지위에 너무 걸맞지 않게 아니 그 키티를 빵꾸 내고 갔는데 전화를 계속 해가지고 돌아와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요. 잘라야지. 네. 그렇죠. 너무 나이바다는 느낌이 들죠. 음. 그래서 혹시나 말인데 그 하나의 장면이 있어서 약간 그 레즈비언일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뭔데요? 그 부분 어머머머. 너가 남자친구가 있든 혹은 여자친구가 있든 그 그리고 이제 사람의 막 그런 정체성이 눈빛으로 뭐든 아 저는 그거 레즈비언이라는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에미 슈머 캐릭터가 비매력적이다 보니까 뭔가 남자친구가 있을 거로 당연히 얘기해놓고 말실수가 될까봐 그냥 덧붙이는 말이라고 저도 사실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영화가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스테레오타입이 한국말로 뭐죠? 고정관념이요. 지금 미국 사람한테 단어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다. 되게 감사하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선비님. 네, 스테레오타입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특히 외모적인 고정관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네. 슈퍼에서 그 잘생긴 나이 많은 중년 아저씨한테 넌 맞다, 가가지고 맞다. 그 나중에 에이미 슈머가 술 취해가지고 넌 가가지고 젊은 너 돈 보고 너한테 달려드는 젊은 애들한테 나 잘해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옆에 같은 동년배의 중년 남성이 막 이렇게 게이 할아버지죠. What's up baby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에이미 슈머가 띵 얻어맞은 것처럼 잘못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네. 에이미 슈머가 멀끔하게 생긴 50대 게이 할아버지를 보고 느낀 그 스테레오타입인 것처럼 이 영화가 계속 스테레오타입을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비껴가려고 노력을 되게 심하게 하는 것 같은 약간 강박적인 좀 과하게.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일부러 그것도 네가 남자친구가 있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고정관념을 비껴나가려고 일부러 막 말을 덧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근데 아마 두 분이 얘기하신 것도 맞을 텐데 저는 그래서 영화가 되게 강박적으로 자기네들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정관념에 대해서 또 피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진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엄청 욕 먹고 있잖아요. 피해갈 수가 없지. 그리고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LGBT적인 영화를 향해 가고 있는데 실상으로는 왜 컬러에 대해서는 또 얘기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영화가 겉으로는 굉장히 전형적인 페미니즘 영화인 것 같은데 절대 실상은 백래시가 아니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궁금해요. 백래시? 아 이거 뭔가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여기 한국어 방송이거든요. 한국에서도 근데 백래시라고 표현해요. 백래시. 백래시 번역을 하자면은 어떤 거에 대한 반발이라고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인데 실상은 뭔가 반발로 그냥 끝낼 수 있는 단어는 사실 아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설명이 되게 어려운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하려고 많이 찾아보긴 하는데 이 영화상에서의 백래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에미 슈머 역할을 굉장히 전형적인 못생기고 뚱뚱한 백인 여자 그런 역할로 만들지만 실상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생기지도 않고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은데 그런 여성 캐릭터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 사람은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공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고 그거 자체도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네. 미선님도 얘기해보세요. 저 이상한 표정 하지만 짓지 말고 납득되지는 않아요. 그런 논리에.
분명히 그런 선호를 갖고 있었을 것 같고 뭐 물론 그런 뭐 여기 놓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선의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이요? 네, 그 좋은 교훈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었던.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좋은 의미를 좀 네, 적용을 해줘라. 그러니까 이게 팽래시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페미니즘처럼 보이는데 실상 아닌 거에 대한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미선님 얘기하는 걸 제가 좀 얘기해 보자면은 이 영화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페미니즘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를 약간 너무 꼬아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너무 꼬아보고 너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에미 슈머 역할은 생각보다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는데 그런 역할인 것처럼 나오는 거가 공감이 안 된다고 얘기한다면은 그럼 얼마나 더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가 나와야지 공감하겠냐는 그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그 포인트는 영화의 포인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포인트를 갖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편러들이 많은 거네요. 그냥 네. 마냥 다 불편한 사람들. 뭐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할 거면은 뭔가 예를 들어서 흑인 여성이라든지 뭔가 좀 더 인종적으로 봤을 때 약간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지 더 공감이 가지 않겠냐. 이 영화는 너무 화이트하단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많아요. 타겟이 그랬긴 했으니까. 타겟이 화이트 20, 30대 여자였으니까 영화의 확실한 타겟은.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불편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면서 공감성 수치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못생긴 여자가 자기를 되게 예쁘다고 받아들이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웃긴 장면을 자아내잖아요. 그쵸. 약간 그럴 수밖에. 그게 제일 위험한. 그쵸. 이 영화의 그런 출발점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위험한 네,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코미디다 보니까 그런 뭐 어떤 둥둥함이나 뭐 그런 솔직하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이제 그 첫 장면 생각나면서 이제 그 뭐 스피닝하는 자전거가 부러지잖아요. 네. 뚱뚱해서 그래서 부러지잖아요. 그런 장면들. 네. 그래서 그 약간 그런 거 있으면은 약간 그 둥둥함이나 아니면 어떤 그 외모에 대해서 바지 약간 찢어지고. 네, 그걸 되게 희화화하면서 이 영화는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뚱뚱한 자기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메시지하고 이 영화 갖고 있는 유머 도구들 이게 그렇죠. 서로 안 맞는 느낌?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죠. 이게 2018년이 아니라 99년도에 개봉했으면은 아마 굉장히 좋은 평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 언제 나왔는지 생각해 찾아야 되는데 그 너티 프로페서이라는 너티 프로페서 흑인 남자 이렇게 되게 뚱뚱한 네네 너티 프로페서 그 시대겠죠. 네. 네. 이 영화는 결국에는 이 여자가 자기의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고 결국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다시 갖고 그걸 통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잘 완수해내잖아요. 근데 이런 결말에 비해서 이런 중요한 메시지에 비해서 이 영화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촌스러운 접근법을 가지고 있고 1차원적이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냥 딱 말하는 거잖아요. 네. 테드 토크 갑자기 여러분 지금 앞에 이때까지 한 50분 영화 흐르는 동안 혹시 우리 메시지 못 알아들은 사람 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마이크 들고 얘기해 갑자기 무대에 서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화장품 다 론칭하는 아름답습니다. 자리인데 화장품 론칭하는 자리인데 이 화장품 없어도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도 아름답고 이 사람도 아름답고 너도 아름답고 나도 아름답고 네. 근데 또 이제 이 화장품을 아예 광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당신의 아름다움을 더 하기 위해서 이 화장품이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행사를 망치는 거면 미셸 윌리엄스가 얘를 고소를 하든지 형사 고발을 하든지 그렇죠. 뭐 이미 잘렸어야 되잖아요. 이미 100년 전에 잘렸어야 되고 그런 스피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러고 울고 미셸 윌리엄스 감동하고 막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면 이제 그 비키니 콘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놀랍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 뭐지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만큼 즐기는 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냥 같이 즐기는 이제 아까 지금 미선님이 얘기한 비키니 콘테스트는 에이미 슈머 그러니까 르네베나 주인공이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자신감이 완전 폭발을 해가지고 비키니 콘테스트를 출전을 해서 막 몸에 물 뿌리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춤을 추고 난 진짜 이쁜데 막 이러면서 막 뒤에 엄청난 비키니 미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엔 쟤 뭐야 이러고 있다가 제가 너무 재밌게 하니까 호응을 막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비난하는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재밌게 호응을 해주고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라서 에미 슈머도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결국에는 상을 받지는 못하고 근데 나중에 에이미 슈머가 그 남자친구한테 뭐 이런 건 원래 다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상 받는 건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또 남자친구도 와 얘 진짜 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 네. 근데 저는 그거가 상을 안 받는 것도 웃기다 생각했어요. 상을 저렇게까지 했으면 줘야 되는 거야. 뭐 말 그대로 정말 짜고 치는 거였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지만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재미는 사실 좀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웃으면서도 뭔가 정말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대로 한다면은 이 여자는 무엇을 하든 항상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거랑은 좀 안 맞아 보이는 그리고 막 중간에 자기의 자신감에 대해서 깨닫는 그 방법도 되게 유치하게 깨닫잖아요. 정말. 엄청 예쁜 여자가 울고 있어가지고 왜 우냐고 하니까 내가 차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예쁜 여자도 자신감 부족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차일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뭐 이상한 접근. 뭐 30년 뭐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그거 모르는 그런 사건이 기준이 돼서 여자 주인공이 깨닫는다는 게 저는 좀 너무 1차원적이고 네. 그렇죠.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면의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고 내면의 자존감이 세워져야 너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거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영화를 90분 동안 엉망진창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자체는 그냥 뭐 즐길만 하다인데 막 딱히 영화관에서 막 보고 싶진 않아요. 추천할 만한 영화는 사실 아닌 것 같다고 저는 느꼈어요. 진짜 시간 남을 때 비행기에서 뭐 한 3편 보고 나서 한 편 정도. 아마 앞부분 얼마를 놓치고 가서 봐도 전혀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너무 단순해서 스토리가. 저는 영화 앞부분 좋았어요. 그래요? 초반 부분은 좋았어요. 오히려 앞부분에 그 에이미 슈머가 쪼그라져 있잖아요. 되게 기운 없어 보여. 나 거울 보고 막 정말 그쵸. 뚱뚱하다. 그거는 그 되게 부분. 공감됐거든요. 거울 보고 그 표정이 에이미 슈머 연기 잘하잖아요. 네, 맞아요. 에이미 슈머 거울 보면서 막 배 나온 거 이런 거 쳐다보면 자기 몸을 이렇게 되게 비참한 듯이 쳐다보고 나는 왜 이렇게 지하에서 일하게 시키는지 모르겠어. 본사에서 이런 거 왠지 다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던가 이런 그 비참해하는 자기 외모에 대해서 그런 거에 공감이 좀 많이 갔거든요. 저도 그 부분 되게 앞부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게 호흡이 되게 짧잖아요. 네. 바로 머리 다치. 결말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야 돼 이런 느낌으로 와. 그래도 거의 2시간이잖아요, 이 영화. 1시간 반 영화라면 뭐 충분할 텐데. 110분이네. 좀 진짜 길어요. 기네. 이해 안 될 정도로. 테스토크를 편집을 못해서 그런 건가? 마지막에 그 무대에서. 저는 이 영화에서 조금 별로였던 장면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이 여자 주인공 르네 베넷이 자기가 예뻐졌다고 믿은 이후부터 자신감이 너무 많아진 나머지 자기 원래 친구들을 굉장히 함부로 대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정말로 이 여자 주인공의 장점으로 나올 만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착하다는 것과 재밌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신감은 이제 나중에 취득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고 근데 그 자신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주인공 캐릭터가 갑자기 친구한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친구들을 되게 루저처럼 취급한다는 거가 이뻐지면은 성격도 바뀌는 건가?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간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뻐졌다고 갑자기 이 친구들을 막대하는 건 캐릭터적으로 안 맞지 않나.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너무 전형적으로. 네. 그리고 그 리셉션에 있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니까 또 아줌마가 딱 들어왔는데 아줌마한테 여기 은행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옷차림이 좀 허름하신 분한테 그렇게 막 대하죠. 허름하지도 않았지만 여기 안 어울린 사람한테 그지? 네. 약간 자기 기준에 허름해 보인다고 판단하고 여기 은행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약간 위험한 부분이었죠. 그러다가 마법이 깨지는 거긴 한데 저는 그 장면 그런 장면들이 나쁘게는 안 봤거든요. 지금 들어보니까 되게 캐릭터 파괴 같은 생각은 드네요. 근데 그때는 볼 때 얘가 너무 이게 외모에 대해서 자기가 당한 게 이때까지 있었으면서 반대로 자기가 스스로 외모에 대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가차없이 하고 있는 거가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영화 전반적으로 그런 뉘앙스를 잘 모르는 그런 영화라서 이제 뭐 그것도 아예 그래서 그 부분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느낄만 하니까 끝나. 그리고 그것도 너무 전형적으로 항상 풀이하잖아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묘사를 하니까 되게 이렇게 행동하겠네 뭐 이런 느낌이 예상이 막 되고 재밌지도 않고 감동도 별로 없고. 네. 근데 보니까 이거 15세 과람가
왜 15세죠? 대놓고 누드한 장면이 안 나오지만 그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그렇다고 12세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영화의 그거는 15세 아니면 12세인데 12세라고 하기엔 이 영화는 너무 좀 그렇고 그것도 18세라 하기에는 완전한 누드가 나온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15세가 적당한 그 사이인 거예요. 보통 그렇게 사이인 영화들 다 15세로 줘요. 근데 15세지만 다 가서 보잖아 뭐. 그렇긴 하죠. 전 그래서 영화 중반 이후로는 좀 괴로웠어요. 처음에 자신감 가지고 뭐 리셉션 하고 의견을 막 개진하고 저기 그쵸. 화장품에 대해서 막 의견을 막 얘기하고 이런 거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남자친구 생기고 이런 것도 재밌었어요. 근데 티아로 따라갔다가 머리 다치고 그때부터 뭐야 이거. 그죠. 뭐 사실 그 전부터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그 남자친구랑 그런 로맨틱 코미디로 이제 나가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막 마지막에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막 그 쇼에서 하는 것 대신에 보스턴 가수는 이제 발표하고 그쵸. 그거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하고. 만약에 그랬으면은 되게 우리가 한 번쯤 봤을 법한 포맷인 것 같은데 좀 그게 훨씬 안전하지 않나? 지금 미소님이 얘기한 게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처럼 그 외모에 대한 것도 조금 풀면서 그래 자신감이 가진 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머리를 띵 하고 다시 마법이 풀려가지고 내가 못생긴 게 변한 게 없었던 거잖아 하는 거를 느끼고 그리고 PT를 그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했으면 얌전한 영화가 됐을 텐데 좀 촌스러운 게 확실히 있어. 네. 그 PT 장면은 정말. 어떤 장면? PT 장면은 정말. 뭐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영화 자체는 사실 좋아요. 뭐 조금 유치하거나 이래도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괜찮게 만들었다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죠. 저는 사실 이런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치한 코미디 영화 좋아하거든요. 뭐 40살까지 못 해본 남자, 앵커맨, 뭐 지금 짐 캐리 나오는 그거 뭐지? 예스맨? 예스맨 그다음에 하느님 되는 거 있잖아요. 짐 캐리가. 브루스 얼마이티. 브루스 얼마이티 그리고 아담 샌들러. 아담 샌들러 영화도 나는 의외로 되게 잘 봐요. 아담 샌들러 영화 중에 시간을 앞뒤로 이렇게 클릭도 진짜 재밌게 봤거든. 제가 아담 샌들러 영화를 안 좋아하거든요. 저 짐 캐리는 괜찮았는데. 좋아하는 사람 좀 봐요. 네? 좋아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 불편했어요. 어쨌든 아담 샌들러는 대놓고 그냥 패밀리, 대놓고 유치한 거를 자기네들도 인지하고 하는데 이거는 쿨한 척하니까 짜증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 영화보다 이 감독의 저번에 각본했던 영화 예를 들면 하우 투 비 싱글이 저는 좀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경우도 그런 거거든요. 연애를 쉼없이 하는 캐릭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뭔가 약간 자기도 모르게 남자한테 되게 의지하는 거가 있고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연애를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맨날 친구들한테는 나 이제 절대 남자 안 사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또 이제 관계에 또 집착하는 자신을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확실한 싱글이 되는 거를 뭔가 터득해 나가는 그러니까 외로움을 견딜 수 있어지는 거를 배우는 그런 내용의 영화거든요. 하우 투 비 싱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영화는 그래도 재밌어요. 저는 되게 완전 좋게 제목을 봤거든요. 잘 지었네요. 네. 근데 이 영화는 뭔가 퇴보한 느낌? 같은 작가의 왠지 알아요? 왜요? 이건 자기네들의 아이디어였기 때문이지. 스튜디오에 압박이 없는. 자기네들이 감독하기 위해서 쓴 곡 찾은 거니까 펀딩 받고. 근데 사실 뭐 얘네를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던 거지. 감독님을 조금 보호하자면 같은 작가로서 아니 그 얘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화 제작하는 것에 이제 과정이고 이제 계속 뭐 다른 사람들한테서 약간 피드백을 좀 강해야 이렇게 좋은 작품 나올 수 있는데 누구라도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너무 끌려가는 거라면 좀 아니면 뭐 두 분 끌려가는 거라면 전 약간 이 설정이 반대였으면 더 재밌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거든요. 남자였으면? 아니요. 예를 들면은 이 여자가 굉장히 예쁜 여자가 아니요. 엄청 못생긴 여자고 재밌겠다. 엄청 못생긴 여잔데 자신감도 정말 없는데 본인은 여전히 자기를 못생기게 보는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쁘게 본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자신감이 그대로 있을 수 있나 아니면 없나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신기하겠다. 재밌겠다.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좋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아이디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요. 에이미 슈머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쁜 얼굴이 CG가 되지 않았다. 네. 아. 뭐 보통 CG든 이런 아니면 영화들의 완전히 다른 특징이 배우. 그렇게 더블 캐스팅 해가지고 엄청 예쁜 여자 역할이 그 사람의 보는 그 환상인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 아니면은 뚱뚱하게 만들었다가 날씬하게 하던가. 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었죠. 맞아요. 그건 참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그거는 연기로 진짜로. 그냥 다 풀었지. 네, 그냥 그 얼굴 그대로 나오는데 예쁘다고 막 혼자 좋아하고 막 이런 게 맞아요. 진짜 재미있으면서도 동시에 좀 좋았어요. 맞아. 그거는 감독 작가가 그런 코멘트를 듣기도 했었대요. 이 사람들이 CG로 해서 이쁘게 만들면 어떠냐라는 코멘트를 듣기도 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처음부터 그건 옵션에 없었다고 그렇게 네. 하고 오히려 이거는 약간 굉장히 밀어붙인 것 중에 하나래요. 잘했어요 그 부분. 그렇게까지 칭찬합니다. 하면은 그것까지 하면 진짜 옛날 영화 같을 것 주간 같아요. 영화 보고가 칭찬합니다. 딱 하나 부분. 또 이 영화 보면서 저는 생각났던 게 옛날에 한국 코미디 드라마 비슷한 것 중에서 두근두근 체인지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방금 말한 거 비슷한 건데 이제 여자 주인공 엄청 못생기고 뚱뚱한데 샴푸를 매직 샴푸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그 샴푸를 하면은 갑자기 엄청 예쁜 여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애를 하고 그러는데 그 샴푸에 어떤 그 마법의 유효 기간이 항상 있을 거 그 아니에요. 약간 남마 같은. 란마. 아, 람마 같은. 야빠빠. 묘익천 이곳에 빠지면 악이 된다고. 네, 람마 같은. 람마는 근데 아예 그냥 인종이래. 동물이 되는 거잖아요. 여자도 되고 남자도 여자도 되고 남자도 아예 종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이제 같은 사람인데 같은 여자인데 이제 엄청 이뻐지는 뭐 그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옛날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게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서 자기 외모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자신감이 달라질 수가 있나? 자존감이 확 변할 수가 있나? 사실- 성격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 네, 거의. 그래서 촌스러운 부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것은 약간 막 갑자기 자기가 뭐 아름답게 이렇게 보면서 뭐 자신감을 느끼고 이제 뭐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라면 네. 현실적일 수는 있지만 근데 영화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원래 갑자기 엄청 이뻐지더라도 결국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는 거는 2, 3개월이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엄청 완벽한 모습에 자기 스스로 만족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랑 자신을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얼굴에 뭔가 난 거에 대해서 싫어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아 이렇게 이뻐져도 결국에는 만족을 못할 수가 있구나. 결국 자신감은 채워도 스스로 채워야지 다른 사람이나 혹은 외적인 부분에서 채워지는 게 아니구나. 약간 이런 거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미녀는 괴로워가 약간 그런 방향이기도 한 것 같아요. 미녀는 네. 괴로워 같은 경우는 뚱뚱한 여자가 전신 성형을 해가지고 진짜 세상 제일 이뻐지는데 자기는 아직 그 자신감 이렇게 하룻밤 만에 자신감 빡 차는 게 아니라 걔는 적응을 걔는 못해. 겉으로는 진짜로 이쁜데 막 옛날에 뚱뚱하고 막 엄청 이렇게 사회에서 압박받은 느낌의 상태가 그 외모에서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저렇게 이쁜 애가 왜 저러지? 이런 맞아요. 게 나오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잘해도 또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못하고 왜 자기가 나한테 잘해주지? 나한테 뭘 원하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네. 사실 이 팟캐스트 하기 전에 그 영화 진짜 보고 싶었는데 미녀는 괴로워 안 봤어요? 네 아직은 못 봤어요. 지금 보면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설정은 재밌어요. 이 영화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것 같다고 느껴요. 맞아요. 그게 좀 더 인간적이지 어떻게 네. 보면. 왜냐면 갑자기 예뻐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막 미친 듯이 그렇게 자신감이 뿜뿜 터지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약간 너무 상담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상담이요? 본인을 투영하여. 그렇게 막 커왔으면서 그런 경험했던 것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그 자기가 자신 겪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 이제 계속 늘 있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미국 영화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게 미국 문화의 특징이 조금 자신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도가 있잖아요. 너무 압박해. 네,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정해진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 이미지에 맞추려고 되게 아웃고잉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거를 굉장히 이상적인 이미지로 보는 그런 게 있고 저도 사실은 이건 되게 뭔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 에피소드긴 한데 제 어떤 미국 친구 중에서 한 친구가 굉장히 많이 뚱뚱해요. 여기 나오는 에이미 슈머의 2배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어제 수업 시간에서 혹시 그 친구는
미선님 아니에요. 여자예요. 아 진짜 충격적이다. 아니 지난번에 버닝 때도 저랬잖아. 네. 피해의식 과다예요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 친구를 수업 시간에 만났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스스로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자기는 되게 골저스하고 뷰티풀하다고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자기 자유인데 사실 저는 그때 그걸 들었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한국 문화에서는 스스로가 뷰티풀하고 골저스하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밖으로 이렇게 내뱉는다는 건 사실 되게 웃긴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보면은 맨날 미모의 스칼렛이라고 네, 한국 문화적이지 않네요.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스칼렛입니다. 이게 익명이라서 사실 가능한 행동이지 만약에 정말 이대로 어디 가가지고 술자리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아 저는 미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는 못하시잖아요. 안 하죠. 네. 근데 그 친구는 한 50명 있는 그 수업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문화 충격이었겠네. 그래서 저 되게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어떤 방어 기제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의심하기도 했어요. 정말 실제로 그렇게 자기를 믿어서일까? 아니면 어떤 자신감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미국 문화적인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가 그렇게 강박적으로 얘기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은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아 죄송해요. 나는 정말 알았습니다. 알겠고. 네. 그리고 그 친구의 특징이 뭔가 수업 과제를 낼 때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수업 점수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는 거예요. 성격이네. 네. 성격이네. 걔 성격 이상하네.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를 관찰하면서 아 정말 되게 재밌다. 미국 문화에서는 이런 캐릭터들이 그래도 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그쵸. 자신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문화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한국에서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 있었으면은 거의 100% 왕따 당했을 거라고 저는 미국에서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강박적으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외향적인 성격과 활발함과 이런 거가 좋은 거고 네. 내성적이고 차분하고 조용한 거는 나쁜 거고 이거는 그쵸. 네가 발전해야 된다. 너는 좀 더 외향적으로 변해야 돼. 너는 더 자신감을 겁나 키워가지고 활동적이어야 돼. 이거를 되게 강박적으로 그쵸. 강요하잖아요. 오히려 그 역기능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에서도 그게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걸 텐데 특히 이렇게 테드 토크하고 저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다 이런 주제도 많잖아요. 네. 제가 생각을 바꾸니까 외향적으로 변했고 그래서 성공했다고.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아. 약간 그런 내용이죠. 피로 사회. 네. 미선님이 여러 번 추천하신 책이에요. 작가 네. 이름이 뭐죠? 미선이요. 제발 사주세요 이 책. 그 고려가 저한테 옵니다. 한국 분이 쓰신 건데 이제 그분이 해외에서 그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고대에 나오신 건가 이제 싶은데 출신 이게 대학은 그런 궁금하지 거 필요 않고요. 없고 이름을 알려달라고요. 한병철님. 되게 네. 엘리트주의적이네. 장난 출신 아니네. 대학은 안 궁금하다고. 아까도 무슨 USC 얘기할 때도 자꾸 학교 얘기만 하네. 뜬금없이. 지금 고학력자라고 지금 2015년에 발간된 한병철님 작사래. 한병철님께서 쓰신 피로사회. 네. 그 무슨 내용이냐면 이 철학적인 얘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오바마 언급하면서 그 Yes we can 뭐 그 부분은 계속 과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러니까 Yes we can 항상 생각해야 되는 곳에서 나 지금은 못해 이거 못할 것 같다 뭐 어떤 좌절감 느끼면 안 되는 그런 압박감 느끼게 되고 그쵸. 오히려 엽기적인 그런 요소도 역기능. 네. 역기능적인 부분이 생기면서 오히려 그냥 제목대로 이제 그냥 피로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 자신감이 물론 좋고 자존감, 자신감 다 좋지만 이런 거잖아요. 뭘 해도 나는 아름다워. 나는 그 자체로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꼭 아름다워야 되냐라는 그런 반발심이 좀 있거든요. 뭐 아니든 안 하든 그냥 아름답지 않은 나를 사랑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름답지 않아. 난 뚱뚱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뚱뚱한 게 사실 그대로인데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저는 아름다워요. 저는 골저스해요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맞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뭐 영화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어떻게 생겨도 이제 아름답다 그런 좀 그 부분도 이제 이해하고. 네.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요새는 많잖아요. 네. 여기서 처음에 첫 부분에 에이미 슈머가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네 사이즈는 여기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모델들은 현대 사회의 모델들은 다 깡마른 44 사이즈 막 엄청 제로 사이즈 모델들인데 요즘에는 점점 그런 거를 없애고 또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말도 잘해요. 여기저기 나와서 말도 많이 하고 그것도 똑똑하게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약간 강박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 스스로 정말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생각해서 너네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오버하는 느낌이 든다는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지금 현재 페미니즘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그치. 같은데 요즘에 많이 대두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코르셋이란 말이에요. 탈코르셋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예쁘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조이는 코르셋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을 안 한다든지 화장품을 자체를 부셔버린다든지 아니면 인증하고 네, 그런 거를 뭐 인증하기도 하고 뭐 머리를 아예 잘라버린다든지 굉장히 숏하게 완전 남자처럼 그런 식의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는 굳이 아름답지 않아도 돼.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좀 슬픈 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결국에는 그렇죠. 나를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영화 안에서도 자신감이 중요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개개인한테 자신감이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 자신감을 억지로 가져야만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기준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증명사진을 이력서에 붙이지 말아야 한다던가 그죠. 사실 그거 이런 규율들 미국에서 불법이거든요. 네. 네. 그걸 요구하는 게 네.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진 붙였으면 얘는 떨어졌어요. 면접을 그렇죠. 못 봤지. 네. 근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제 사진이 안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셔널리티, 인종 이런 것도 못 쓰게 돼 있잖아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제 인종 때문에 그랬던 거서 인종으로 그 뗐지만. 금지하는 것은. 네, 그리고 사진 뭐 이런 것도 못 붙이게 하니 그러니까 면접을 갔던 거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부터 이제 허들이 있는 거고 맞아요. 지금 더덕님이 되게 좋은 말씀하신 게 이게 탈코르셋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개개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은 뭐 TV에서 아나운서가 안경을 껴도 된다 이런 그쵸. 거라던가 이런 것들 조금씩 바뀌다 보면 이렇게 미국 사람으로서 조금 얘기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얘기하세요. 그런데 Please. 뭐 미국도 이제 그런 문제가 많아서 이제 이런 영화 나올 수는 있지만 미국이 심하죠. 심하지만 그래도 한국만큼은 아니지. 예.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 아나운서도 이제 미국 거 보면은 이제 뭐 많이 아름답죠. 그런 외모에 어느 정도 생각하기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런 기준은 판단하는데도 이제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은 이제 그냥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승무원들은 날씬해야 된다. 네. 그리고 완전히 이제 그 직업과 상관없는데도 그렇죠. 특히 그거죠. 뭐 모델이면 뭐 예뻐야 된다. 뭐 이제 어느 그게, 정도 뭐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기준들을 바꿔 나가야지 사람들도 같이 그 고정관념들이 조금씩 그냥 흐려지고 깨지는 거지. 그렇죠. 회사에서 사람 뽑는데 먼저 승무원은 키 165에 몸무게 몇 킬로에 이거부터 하고 있으면 그렇죠. 승무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일반인들도 회사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자분들 특히 화장을 하고 안경을 벗고 렌즈를 끼고 그러고 이제 깔끔한 옷을 입고 나가는 더덕님 거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탈코르셋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굉장히 편한 대로 하고 다니는 편이고 제가 원할 때만 그냥 꾸미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웃긴 게 제가 꾸미면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 무슨 일 있냐 맞아, 아니면은 그쵸, 오늘 그쵸. 어디 가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오늘 근데 이쁘네. 전 사실 집에 그냥 갈 때도 있거든요. 그냥 단지 오늘따라 갑자기 화장이 하고 싶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 나부터도 그렇게 하지. 이게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되게 만연화돼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저도 스스로도 다른 사람한테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말아야, 다른 사람의 화장이나 뭐 다이어트 이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어떤 분위기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뱉게 되는 말들이 되게 많아서 굉장히 그렇죠. 습관화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네. 오랜만에 봤을 때 어머 얼굴이 예뻐졌다, 되게 뭐 이런 거부터 이런다든지. 시작하잖아요. 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니 뭐 감사하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칭찬 혹은 좋은 소리로 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그전에 압박감 나는 느끼죠. 그럼 뚱뚱했던 사람이고 그전에 나는 안 예뻤던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 수밖에 없고 물론 그렇죠. 그걸 불편러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칭찬 아닌 칭찬 같은 평가가 돼버리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이 계속 나오면서 내 외모를 계속 평가하고 있구나. 그쵸. 그냥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쵸. 거잖아요. 자꾸 그거를 의식하게 되죠. 그렇죠. 내가 이러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괜히 오늘따라 뭔가 옷을 이걸 입으려고 했다가 저걸 입는다든지. 그쵸. 아니 화장 안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아프냐고 물어봐. 안 아파. 나 완전 건강해. 그리고 제가 또 약간 붙이고 싶은 이야기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면접이나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말씀하신 그 승무원이면 뭐 키는 뭐 어떻게 돼야 네, 하는지 네. 뭐 그런 부분은 사실 그것도 이제 그 남성과 여성의 그 뭐죠 그 연봉에 관련된 그런 차별 원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서비스 직원, 제가 한국 오면서 굉장히 놀랬던 게 네. 제가 뭐 그냥 식당 네. 에서 보면서 이제 뭐 사람을 구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여직원 구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서 있는 게 일단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 불법일 거예요. 여직원 구한다 이런 것도 안 돼요? 네, 그 왜냐하면 뭐 여성이라서 이제 뭐 서빙터 뭐 완전 뭐 호텔스 아는 이상은 그러니까 일반 식당이면 그 성별이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놓으면 안 된다. 그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한국 그런 알바몬 같은 알바 공고 가면은 그런 서비스직 중에서는 항상 써 있는 게 여직원뿐만이 아니라 외모도 준수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외모 단정 준수. 네. 그럼 그거는 마치 너는 안 예쁘면은 지원할 생각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네가 안 뽑혔을 때 네가 외모가 안 단정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뭐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제 그거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그 뭐 연봉이나 이제 조금 털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큰 범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많은 경우에는 뭐 이거 여성 직업이다, 이거 남성 직업이다. 이미 그런 성역할 그 자체도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 성역할에 따라서도 이제 그 연봉의 차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이거 얘기할까 말까 하는 중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웃겼던 포인트는 미국 사람으로서 네. 그런 건데 이제 뉴욕에서 살고 활동하고 대단한 그런 프로젝트는 이제 보스턴에서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그러게. 나도 그래서 왜 보스턴을 가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비행기 타는 모습 보여주려고. 크레딧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스턴에서 촬영했나 봐요. 텍스 크레딧이나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런가 봐요. 뭐 원래 이제 뭐 그런 텍스 크레딧이 쓴 곳으로 유명하지는 텍스 않은데 크레딧이 뭐죠? 세금 혜택? 그 네. 세금 공제. 특정 지역에서 제작자들이 참여했을 때 그 지역에서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세금 공제 혜택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뭐 제작자들을 얼마 고용해서 그것 때문에 생겨난 예를 들면 노동 과세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리펀해주는 그런. 그런 게 이제 제작비를 우리나라 채우기 같은 위해서. 경우는 부산에서 로케하면은 뭐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근데 미국은 그런 게 돈으로도 거기 뭐 넓은 데 있잖아요. 뭐 네. 그 조지아 맞아요. 이런 데서 많이 해. 보스턴은 본 적이 없는데 텍스 크레딧 막 그런 거 관련돼서. 그래서요. 근데 이거 작가가 인터뷰에서 텍스 크레딧 얘기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보스턴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텍스 크레딧도 있고 해서 제작비가 뭐 220억? 그때는 220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 제작비가 그건가 그러면? 그런가 봐. 텍스 크레딧 뺐을 때? 오피셜리 인터넷에 나오는 거는 한 350억이지만 실제로는 텍스 크레딧 받고 이렇게 하면 뭐 200억 뭐 이렇게 되지 않았어. 그래도 높아. 그래도 뭐 높죠. 근데 미국 워낙 제작비가 월락. 미국
한국 워낙 제작비가 높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당연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배우들 같은 경우는 다 무슨 에이전시에 가입돼 있지. 네. 배우 그런 길드. 협회. 배우 길드에 가입돼서. 그리고 뭐 이 얘기 해도 되는지 아마 그 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스턴 출신인 건 네.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 장면 하나 있거든요. 왜요? 그 뭐냐면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스턴 얘기하면서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네. 그 우리가 이제 뭐 보스턴 간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 뭐 그래 보스턴 갈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네. 중국 식당 가잖아요. 근데 친구들이랑, 네? 친구들이랑 가는 거야? 네네네. 네. 그 친구들이랑 이제 그 중국 식당 가는데 네. 그걸 보스턴에 있거든요. 그 식당이요?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다녔던 그런 대박. 진짜? 그럼 착각했을 수도 있겠다. 뭐야, 보스턴 가버린 건가? 이렇게 생각했겠다. 그쵸.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그 친구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여기 뉴욕인가 보스턴인가. 그 중국 식당 가가지고 뒤에 핫한 데까지 못 들어가고 앞에서 뭐 그 부분 허구이고 그리고 또 허구인 부분은 그 스태프는 아마 실제 식당에서는 이제 백인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중국인. 그 중국 맛있어요, 식당 거기? 자체가 저희 관심은 사실 그거였어요. 되게 신기하다.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케이. 이름 나중에 알려주세요. 보스턴 가면 거기 가려고. 영화 촬영지잖아요, 거기다가. 근데 그런 촬영지 식당은 뭐 세렌디피티에 나오는 뭐 그 유명한 카페.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유명하지 무슨 아이피 프리티에 나오는 중국 식당. 거기 표 있을까요? 그 옆에는 뭐 에미 슈머 이렇게 목소리를 받고 막. 꿔바라우가 맛있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든지. 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저희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각자 별점과 평가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선미님부터. 저부터요. 일단 병점으로 하면은 저는 2.5 줬어요. 추가하고 싶은 말은 그 에미 슈머와 남자친구 그 공원에서 이렇게 노는 그 첫 키스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 귀여웠어요. 귀여웠어요. 맞아, 그 부분 좋았어. 맞아, 말하면서 키스하는 거. 네. 네네네. 그러니까 내 말이 그때 네. 아쉬웠다니까. 이거 로맨틱 코미디로 그냥 풀고 나가지. 진짜 그러면은 자존감 팍팍 세워지면서 여자들 좋아할 텐데. 이 약간 그렇다니까. 제가 그래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랑 약간 섞어 넣으려고 하다 실패한 영화 같다. 이런 영화의 생각했어요. 모든 좋은 장면은 그 남자친구와의 장면이었어. 네. 그리고 남자친구가 약간 자신감 없는 캐릭터도 나오다 보니까 어떤 대비되는 거, 그리고 그 둘이 만약에 연애를 오래 하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런 것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걸 되게 짧게 풀어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에미 슈머가 너 나 못 알아볼 거야 하면서 막 울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맞아, 코 파고 이런 것도 웃겼고. 다 좋은 장면은 그 남자친구와의 장면. 남자친구 개그맨이라면서요? 진짜요? 그래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래요. 못 봤어요. 네. 2.5점이시고요. 네, 네. 2.5점 이제 그 기준은 큰 문제가 없지만 딱히 추천하지 않는 수준이고요. 한 줄 평하자면 그 좋은 메시지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좋은 영화 되는 게 아니다. 이때까지 들은 미선님의 한 줄 평 중에 이거 최고야. 제일 간단하다. 제일 심플하고 제일 괜찮아. 제일 명료하고 괜찮다. 앞으로 제발. 제가 그걸 비슷하게 해서 얘기해 드릴까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한 줄 평은 아니다. 천재다. 진짜 더덕 천재 진짜. 울었어. 미선이 울었어. 미선 지금 눈물을 펑펑. 네. 더덕님. 네. 저는 3점. 저도 비슷한 사실 한 줄 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좋으나 어떤 포장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칼렛님? 저는 2.5점. 제가 2.5점 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잘 없죠. 그러게요. 모든 영화를 재밌게 보시는 분. 네. 간만에 극장에서 굉장히 돈 아까운 영화 봤고요. 그래요? 저는 뭐 돈이 아까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아쉬운 구석이 되게 많긴 했어요. 점점 이래서 사람들이 블록버스터나 호러, 판타지, 우주 이런 거 아니면 극장 가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저녁에 와가지고 10,000원, 요즘 10,000원 넘기도 하잖아요. 비싸요. 네, 10,000원, 12,000원 이런 돈을 내서 앉아 있는 게 팝콘 값도 아깝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지만.
인간적으로 맛있게 드셨으면 팝콘가 아깝다고 하지 마세요. 다 먹었어요. 하나도 안 남겨. 영화를 보면서 가장 좋았던 건 팝콘이었다. 자, 그 한 주평인가요? 아니 2.5점이고요. 한 주평은 너무 1차원적인 2시간짜리 테드 토크. 저는 그냥 테드 토크 자기계발서 시크릿 알아요? 책? 네. 시크릿 같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맞아. 시크릿도 이제 메시지가 그런 거죠. 내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벽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붙여놓고 그거를 계속 상상하래요. 나는 이렇게 될 거다. 나는 이렇게 될 거다. 나는 이렇게 될 거다.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거의. 네, 그래서 이런 주제가 아까웠어요. 네. 그리고 저희 이번 방송은 사실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거기도 하지만 이제 청취자분들이 2분이나 이 영화를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사실 하게 됐거든요. 아이디 둠다다디디다다 아니다 둠다다디디다디다 인 분이 일부러 아이디 그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저 이거 읽기 힘들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말 못하는 거 알고. 저희 매회 기다려진다고 하시면서 또 공손히 요청을 하시면서 IP 프리티를 꼭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이해하신 게 미국에서는 호불호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주변에선 반응이 되게 좋았다.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또 한 분 스베니님이 오랜만에 저희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IP 프리티 보고 왔는데 특히 미선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 부탁드린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2분이 이 방송을 어떻게 들으셨을지 또 저희 또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자주 페미니즘 언급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뚱뚱해서 그런 건지 아니 미소님 뚱뚱하신지 어떻게 알아? 미소님 뚱뚱해요?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에는 덩치 같은 거 안 나와요. 지금 자기 스스로 무덤을 아니 계속 이렇게 파. 여러분 방송을 들으시면 아시겠죠? 자신감이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지금 1시간 동안 자신감에 대한 얘기했는데 자신의 피해식을 여김없이 내가 드러냈어. 뚱뚱해서 그런가요?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아까도 제가 어떤 뚱뚱한 사람을 아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저 미국 얘기하는 거냐고. 사람이고 뭐 에비슈머 2배고 아니 뭐. 제가 어떻게 본인 앞에서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엄청 실례잖아요. 그럼요. 제가 그 정도까지 악인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니라고요. 미치겠다. 차라리 본인이라고 얘기를 해버리지 그럴 거면은. 그 사람 앞에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또라이가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저 그 정도로 쓰레기 아닙니다, 여러분. 미선님의 의견이 궁금했던 이유는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냥 미국인이고 네. 남자고 왜냐면 이건 굉장히 여자 영화니까. 아 맞다. 남자인 거. 본인 남자인 것보다 자기의 어떤 신체적 특징을 더 잘 기억하고 있는 분이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역시. 한국에서는 이게 평점이 9점대야. 너무 좋아 평점이. 셀프 이스팀 중요합니다. 네. 이거 왠지 우리가 방송했던 거랑 끝부분이 완전히 상반되게 끝나네요.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화 I Feel Pretty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